안녕하세요, 영어민 여러분. 네, 정사연 강사입니다. 오늘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 태풍이 지금 오고 가고 있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여기 1층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 큰 나무가 하나 이게 부러졌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하여튼 전국에 요번에 그 이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일즈 슈퍼스타 4부입니다. 3%의 투자, 자기 책임주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추석 명절 다음 주에 있죠?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방송에서 전수콜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약속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9월 영업을 일단은 다 기준 정도만 하신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그 기준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특히 또 명절 연휴 때 또 영업을 전개하시는 분도 있겠죠. 고향 친구를 만나갖고 자, 그 고향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보험 얘기를 할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추석 전에 특집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공부할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 욕은 아니지만 좋댓글, 예,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는데 댓글 하실 때 물론 성원, 호응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사님 이런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강의 좀 올려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 영업에 필요하신 것들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고맙습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강사님 이런 강의는 없을까요? 이런 거 그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 많이 질문 주시면 또 그것만 모아서 또 제가 Q&A 시간으로 특집 방송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일즈 슈퍼스타 4부 3% 투자 자기 책임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장이죠. 여러분들 3%의 투자. 판매 실적은 자기 개발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다. 한계란 없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당신은 현재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 최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아주 빡세게 타이트하게 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누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능력을 발휘해 더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다면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배워서 적용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오래된 경험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지금 하고 있는 일만을 더 많이 하면 지금 얻고 있는 결과를 더 얻을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전화 약속이 안 잡힌다. 그 방식을 가지고 더 많은 전화를 해봐야 더 많은 거절이 날라오겠죠. 지금 하는 초회 면담 방식을 갖고 했더니 안 된다. 그걸 더 반복하면 더 많은 또 그런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발전만이 우리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진보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새로운 경쟁자가 속속 등장한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여기 전화기 있어요. 보면은 그 통화 버튼 있잖아요. 통화 버튼 이 초록색 마크에 통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은 그 안에 수화기 마크 들어가 있죠. 수화기.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그거 물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한테 전화기 그려봐 그러면 네모나게 그립니다. 왜? 집에 요즘에 전화기, 수화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휴대폰 떨어졌다. 예. 예, 여러분 전화기, 이 수화기,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이 사무실 나오지 않으면 전화기를 본 적이 없어요. 수화기.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요거 무슨, 이 모양이, 수화기 모양이 뭐야?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예, 이렇듯.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요, 전화기 그려봐 그러면요, 그냥 네모나게 그립니다. 스마트폰만 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도 전화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면 신문 보는 분 없죠? 이 신문이 언제 사라졌냐면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대중교통에서 신문 보는 광경이 2012년 기점으로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에 2010년도 말에 나왔을 겁니다. 아이폰 3GS가 스마트폰의 스타트를 끊었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그때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었죠. 아이폰 4S. 이게 대박을 치면서 순식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신문 보는 광경이 다 사라졌어요. 왜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하냐면 그때 우리나라 물가지 업체 중 1등이었던 메트로가 2012년 겨울인가 파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어느 순간 신문이 싹 사라졌단 말이죠. 이렇게 기술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도 요새 그거 아세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골목길 거리 다녀보면은 치킨집, 밥집 많지만 옷가게가 그렇게 많았어요. 옷가게 지금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퇴근하실 때 동네에 있는 옷가게 보나마나 폐업 신고, 땡처리, 대폭 할인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옷을 사기잖아요.
4, 5년 전만 해도 옷을 산다 그러면 길거리 입어봐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백화점 가서 옷 입어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요즘에 로드샵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들 다 망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듯 여러분들 기술 개발도가 빨라지고 세상 변화가 빨라진다는 것, 특히 이 스마트폰 또 인공지능 등장하면서 이러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업계에서의 경쟁 형태는 더욱 신속하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더 나은 기업의 운영을 모색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추세이다. 여러분 인공지능 벌써 등장한 거 아시죠? 인공지능 보험 설계사 올해 12월에 등장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신문기사 보여드리는데 이제 그 DB손해보호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험 설계사가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보험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보험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 보험 세일즈조차도 이 세일즈조차도 영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변화가 극심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이 오늘날 세일즈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래는 우직하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편이다. 최고 대우를 받는 세일즈맨들은 자기 자신, 요거 글자가 오탕을 한데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보통 세일즈맨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보통 사람보다 5배에서 10배 이르는 금액을 벌 때도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업계나 하층부에 있는 분들은 상층부 보통 5배에서 10배 급여가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달에 급여로 1억씩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꽤 있으니까요. 최근 샌디에이고에 가졌던 세미나에서 한 세일즈맨이 내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혹은 적어도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최정상급 인류 세일즈맨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한다. 그는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억대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책이 한 10몇 년 전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환산해도 대충 2억 이상, 2, 3억 정도를 버는 수입을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며 상사 동료 모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1년 전 그의 상사는 그에게 내가 만든 오디오 프로그램인 세일즈의 심리학을 들어보라고 권했다. 처음에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이미 자기 분야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상사의 강권을 못 이겨 한 번만 들어보고 다시 반품해버릴 작정으로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이 배달되었을 때 그는 테이프를 다만 한 번만 듣고 그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듣고 또 들었다. 70달러짜리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직접 실천해본 결과 그는 그 해에만 해도 7만 달러의 돈을 더 벌었다. 이는 애초에 투자한 금액에 자그마치 1000배에 달하는 이익이다. 끊임없이 배움은 치열한 경쟁을 대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인류 세일즈맨들을 위한 꾸준한 정신훈련 프로그램과도 같다. 업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이들은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다행스럽게도 세일즈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는 프로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보다 훨씬 쉽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프로야구나 골프나 아니면 올림픽 경기든 뭐든 간에 이 스포츠 경기에서 1등하는 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연예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려면 몇 시간 동안 땀이 흐르는 힘겨운 신체 훈련을 감당해야 하지만 세일즈 훈련에는 매일 꾸준한 두뇌 활동과 배운 것을 적용하는 연습이면 충분하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굳이 스포츠 선수들처럼 샤워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국가대표 농구 선수까지 했던 어떤 유명한 선수가 이 보호업계 입문했더라고요. 물어봤죠. 당신 왜 왔느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런 큰 부상 때문에 결국은 이 농구 선수로서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어갖고 여러 가지 또 경로를 거쳐갖고 보호업계 입문했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보호업계 입문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현재로서도 큰 대형 점포의 지점장, 그 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 큰 점포를 경영하는 그런 성공한 훌륭한 세일즈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강사님, 그러니까 선배님, 자기가 농구 선수일 때는 늘 벤치 앉을 때도 있고 항상 1군은 아니란 말이죠. 벤치에 있을 때. 근데 세일즈는 좋은 게 늘 1군 선수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세일즈는 늘 1군 아닙니까?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벤치에 앉아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나가려고 맘먹으면 항상 우리는 1군에 뜰 수 있다는 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일즈는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는 스포츠 할 때 그렇게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고 잠을 줄이고서 맨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로 못 뛰는 그냥 그 벤치에 앉아서 구경한 적도 있는데 세일즈는 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그는 크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일즈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세 분야에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누구나 마침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세일즈맨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충고를 수십만 명에 이르는 세일즈맨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중 되돌아와서 그 전력이 효과가 없었노라고 불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지속적인 학습 원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2배 혹은 3배로 늘어났다. 자, 앞서가는 이들은 책을 읽습니다. 책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의 분야에 관한 책을 꾸준히 읽어라.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세일즈 분야에 관한 책을 읽도록 하라. 신문은 옆으로 젖혀두어라. 텔레비전도 켜지 말라. 스마트폰 끄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스마트폰에서 이런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그러한 그 오디오 프로그램 얼마든지 있죠. 그런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끄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 세일즈 전략이나 기술에 관한 좋은 책을 읽고 중요한 대목에는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라. 당신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개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라. 배운 것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긴다. 그 전략을 당신 자신의 세일즈 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게임이 있다면 당장 지우십시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그냥 늘어지고 싶을 때 하는 거 있죠? 게임 어플 이런 거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당장 지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연습하라. 이따금 내게 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책을 봐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인류 세일즈맨들에게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라. 인류 세일즈맨들이라면 거의 예의 없이 저마다의 세일즈 분야 관련 도서 목록을 만들어둔다. 오늘날에는 세일즈 분야에 관한 책만도 4,000권이 넘으며 매년 50권에서 100권 정도의 책이 새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당신만의 도서 목록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라. 매일 1시간씩 세일즈 분야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치면 일주일이면 책 한 권 정도는 읽는 셈이다. 일주일에 한 권이라면 1년이면 50권이다. 보통 세일즈맨들은 세일즈 분야에 관련한 책을 1년에 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 이 방송을 우리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세일즈 관련 책 몇 권 읽으셨습니까? 자, 저는 제가 이제 세일즈 2002년 12월에 그 보험업계 처음 뛰어들었죠. 그 전에 제가 고깃집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첫 해년도에 2003년도에 첫 해년도에 산 책이 100권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 저는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해년도에 읽은 책이 약 대략 80권 넘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언제 읽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전 지금도 차 안 끌고 다닙니다. 저에 대해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차 안 끌고 다닙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제가 늘 지하철 타는데 제가 출퇴근 시간에 보통 지하철로 1시간 40분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때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제가 왜 지하철을 귀찮아도 맨날 지하철을 고수하느냐? 저에겐 지하철 타는 시간이 책 읽는 시간이요 자기 개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방에 이제 교통편이 좀 불편하거나 광역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대개 이제 서울시나 이렇게 집약된 곳,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집약된 광역시에서 영업하신 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사실 자동차를 많이 타신다 그러면은 보통은 통화하거나 자기 개발한다 하더라도 오디오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유튜브 같은 게 요즘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요즘엔 또 이 통신수단이 카톡이나 문자도 많기 때문에 이 차 운전하면서 카톡하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대중교통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충분하게 자기 개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경우에 잠깐 우리가 앉아있는 경우, 좌석인 경우엔 잘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자, 따라서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의 세일즈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성공을 부르는 작은 차이를 선취하는 셈이다. 대학에서 하기를 따르면 보통 30권에서 50권 정도의 책을 읽은 뒤 그 핵심 내용을 하나의 세일즈 논문으로 압축해야 한다. 12달마다 30권에서 50권에 달하는 세일즈 분야 관련 도서의 핵심 내용만을 종합한다면 매년 전문 세일즈 분야에서 학위를 따는 셈이다. 단지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 당신은 당장 당신 세대에서 가장 박식하고 유능한 세일즈맨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0권의 책을 읽는다면 이는 총 500권의 책을 달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껏 읽은 책을 보관하는 데만도 새 집이 한 채 필요하게 될 텐데 이때쯤이면 물론 집을 한 채 더 살 돈도 충분히 있을 거라 장담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이사했는데 책을 못 사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이사를 한 8년인가 만에 이사를 하는데요. 갖다 버린 책이 1300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매년 그 25일이 되면 그 20만원치, 예전에 10몇 년 전에 10만원치 책을 샀고요. 무조건 책을 10권을 샀는, 왜 책을 못 읽냐면요. 여러분들 한 권 사면 책을 한 권도 못 읽어요.
10권을 사야지 6, 7권 읽는 겁니다.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항상 되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등록돼야지 일주일 내내 가는 게 아니라 3일 이틀 운동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등록해서 한 달 내내 운동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못합니다. 왜? 저녁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 늦잠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헬스클럽 등록하시면요 한 달에 열흘만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5년째 지금 등록하니까 잘 알죠.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10권 사야지 5권, 6권 읽습니다. 이게. 한 권 사면요, 그 한 권하고 책 싫으면 책권을 못 읽게 돼 있어요.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책을 적게 사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예. 아까워서라도 읽게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사하는데, 1,300권인가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게 한 600권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인한테 나눠준 게 300권. 그 다음에 중고로 팔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고 파본되고 그래서 갖다 버리니까 한 200권 넘어갔어요, 그때. 그 책을 못 사는데 지금 몰래 사죠, 몰래. 왜냐면 와이프가 맨날 오빠 제발 책 좀 그만 사라고. 둘 데도 없다고. 집에 지금 제가, 여러분 책 100권이라면 책 100권이라면 한 이만큼이면 책이 굵은 것도 있지만 얇은 것도 있으니까 기술서적 같은 거는 굵지가 않아요. 인문서적이 아닌 이상은. 그럼 10권이다 이만큼이고 100권이다 이만큼이에요. 그 책장 하나만 돼도 여러분 1000권인데 제가 지금 있는 집에 있는 책만 해도 못해도 한 2000권 낼 겁니다. 책장 2개를 빡빡하게 채우니까. 그런데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하는 가장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하거나 달변이거나 어쨌든 강사로서 먹고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고깃집 하게 된 것도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나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 책과 로버트 키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 몇 권을 읽으면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셀러리맨 생활의 한계를 느껴갖고 고깃집을 하고 고깃집하다 보험하게 되고 또 보험을 하면서도 제가 부지런히 책을 또 읽었죠. 그래서 결국은 또 주식을 공부하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무슨 책 읽느냐? 제가 8월 달에 책 10권 샀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현이 읽는 책 어떤 책이니? 첫 번째 이 책입니다. 요거 운이 좋다고 말해 운이 좋아진다. 좀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게 쉽게 읽은 책이지만 약간 내용이 생각보다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걸 원래 후두둑 빨리 읽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정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책.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산 책입니다. 8월 달에. 자,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 요거 왜냐하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고, 제가, 이번 달 중순에 제가, 그 코웨이 있죠? 웅진코웨이 렌탈 조직의 그 리더들 교육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강의안을 좀 보충할 겸해서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책을 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제임 글릭의 타임 트래블, 시간 활용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예, 시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학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관리 그런 책이 아니라 물리학에 제가 이쪽에 또 관심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학 관련된 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그 오렌지 라이프죠. 오렌지 라이프에서 6년 연속 챔피언하고 있는 정인택 챔프라는 분의 법인 컨설팅십. 요분을 제가 이제 한번 뵀었는데 또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또 이분이 어떠한 그 책을 내셨는지 궁금해갖고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또 읽어보려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좋으면 또 엑기스로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의 심리학. 여러분 세일즈는 심리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심리학책도 항상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심리게임. 일단 제목이, 재밌어하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뇌과학이 유행입니다. 이 심리학이 뇌과학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뇌, 미래의 뇌. 예. 그래서 인지과학에 대해서 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읽고, 제가 이 뇌과학 책은 부지런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가죠.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짐 로저스가 이 남북 통일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 쪽에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짐 로저스의 생각을 알고 싶어. 제가 또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또 책을 또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흥민 책. 여러분 세계적인 지금 축구 스타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포츠 스타의 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로 활용할 내용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책을 또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정희. 여러분 손정희가 이번에 인공지능의 비전 펀드 투자하면서 다시금 업계에 다시 재도전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손정희 씨가 굉장히 대단한, 일본 제일교포져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은 두꺼워요. 그래서 이 손정희가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해갖고 이 책을 또 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약간 이건 500페이지 넘는 책이라갖고 600페이지네요. 부담스럽겠지만 어쨌든 이건 천천히 좀 읽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제 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 왜냐하면 제가
보험 세일즈 하다 보니까 고지상 맨날 적잖아요. 고객들의 건강상 뭐 공부하다 보니까 의학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건강 관련된 의학 관련된 책들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보면 아시겠지만 과학, 자기계발, 그다음 자기 성공 스토리, 주식, 뇌과학, 심리학, 보험 세일즈, 전문 보험 세일즈, 물리학, 그 다음에 리더십, 심리학, 뭐 막 뒤죽박죽 막 있죠. 저는 사실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분야가 이렇게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께 진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헤빗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성공한 방식입니다. 매달 책을 10권씩 사신다면 내 장담컨대 1년에 못 읽어도 4, 50권 읽으실 거예요. 이 습관 딱 그러면 1년에 한 투자하는 돈이 책 한 권당 요즘 13,000원 할인받으면 13,000원, 15,000원 비싸면 20,000원인데 100권의 책을 사실 수 있으면 1년에 투자하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담컨대 투자 비용의 10배는 뽑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살면서 입증된 건데 그 정도 투자하셔갖고 50권 읽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10배에서 심지어는 100배를 뽑을 수 있는 영감과 지식과 모든 걸 획득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자기개발 방법은 책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일단 사십시오. 네, 많이 사십시오. 이거에 악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속적인, 들으면서 배운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은 차 안에서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라는 것이다.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은 인쇄술의 발명 이후 교육상 가장 위대한 진보라고도 한다. 프로세일즈맨이라면 매년 500에서 1000시간 정도를 운전하면서 보낸다. 여러분 특히 그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영업은 사실 맨날 이동거리하고 싸움이니까. 하루에 3명에서 5명의 고객을 만나면 최소한 우리가 길에서 교통시간으로 허비하는 것이 못해도 4-5시간은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아주 집약되어 있는 장소 가는 것이 아니면 항상 이동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을 매년 12주 또는 25주를 운전만 하면서 보내거나 매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매년 운전을 많이 하겠죠. 그죠? 미국의 사례입니다. 매년 전체 근무 시간 중 3달에서 6달을 운전하면서 보내는 셈이다. 당신이 차 안에서 보내는 12주 또는 25주는 대학 수업만 듣는다 하더라도 한두 학기에 해당한다. 남가주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교육용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음으로써 한두 학기 대학 강의를 듣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당시의 차를 배우는 기계, 즉 이동식 자동차 대학으로 바꿔보라. 이동식 자동차 대학에 등록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경력 내내 1시간도 빠짐없이 강의를 듣도록하라. 그리하면 내 삶이 바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도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을 접했던 10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되게 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오디오 프로그램,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 책을 옛날 10년 전에 접해보고 난 다음에 오디오 책을 구할 때가 별로 없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심지어 여러분 그 이북 같은 거 있죠. 이북, 예스24 이북 이런 거나 텍스트를 읽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북 같은 경우에는요. 이북 요새 얼마나 좋으냐면 일단 책값이 싸죠.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스24 이북. 제가 지금 이북도 책이 많아요. 이북 되게 많습니다. 구글 이북도 많고 제가 많은데 자, 전화가 왔네. 전화 지금 통화하기 힘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북으로 읽는 책이 뭐냐면 또 뇌과학 좋아한다 그랬죠. 뇌를 읽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렇게 텍스트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보이스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려진 요법을 실천해보거나 격식 없는 편안한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이렇게 있을 읽어줘요. 것이다. 당신이 끝없는 회의의 늪에 빠져있다면 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오디오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책 일단은 이북 사가지고 텍스트 읽어줘 그러면 다 읽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을 지금 바빠서 못 읽겠다는 건 사실 핑계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아닙니까? 운동할 시간 없겠지. 운동할 시간 일부러 내야 되겠죠. 보험가입할 돈 어디 있습니까? 보험가입할 돈 따로 쟁여놔야죠. 맨날 우리 핑계하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 미리 만들어야죠. 아닌가요? 그죠? 우리 밥 먹을 시간 미리 만들잖아요. 항상. 때 되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시간 미리 만들고 책 만들 시간 미리 만들고 그러니까 고객들도 보험 가입할 돈 없어요. 보험 가입할 돈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을 쪼개가지고 가입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따로 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신 니즈 관계의 원리인 것이죠. 자, 최근 한 세미나에서 피츠버거 출신의 젊은 세일즈맨이 내게 나와서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4년 전 단과대학을 졸업하고 세일즈맨으로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상사는 초보자였던 그에게 차 안에서 들으라며 세일즈의 심리학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는 차 안에서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게 싫었다. 그는 상담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음악을 더 듣고 싶었다. 직급이 낮은 편인 세일즈맨은 주로 음악을 듣는데 이들은 돈도 거의 벌지 못할 뿐더러 경력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받기는 했지만
자동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고는 잊어버렸다. 상사가 프로그램을 듣고 있냐 물어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차에 넣고 다닙니다. 자, 취직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때 상사가 그를 부르더니 해고할 작정이라고 통보했다. 전반적인 호황기를 맞아 다른 동료들은 모두 실적이 좋은데도 그는 회사 내에서 제일 실적이 낮았다. 상사는 그에게 자리를 정리하고 맡고 있던 네, 죄송합니다. 잠재 고객을 다른 세일즈맨에게 인계하도록 한 달간의 말미를 두고 미리 통고를 한 것이었다. 면담을 끝내면서 상사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오디오 프로그램을 대체 한 번이라도 들어보긴 한 건가? 거기에 나온 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해보았다면 그렇게 형편없을 리가 없는데. 빌이라는 그 젊은 세일즈맨은 그때의 기분이 참으로 참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상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첫 직장에서 실적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위기에 놓인 데다가 간단한 오디오 프로그램조차 하나조차 듣지 않으면서도 듣고 있다고 1년 내내 상사에게 거짓말한 셈이니 말이다. 지난 12달간 그의 수입은 겨우 22,000달러. 아, 여러분 22,000달러 2,600명인데 이것도 뭐 사실은 나쁘지 않은 소득이긴 하죠. 근데 이쪽이 굉장히 인류 조직인 것 같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프로그램을 꺼냈다. 그리고 적어도 상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위해서 집에 가는 길에 첫 번째 테이프를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동시에 테이프를 틀고 듣기 시작했다. 그가 해준 이야기로는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전에는 한 번도 교육용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테이프 하나에 좋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집에 가는 내내 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며 핵심 부분을 여러 번 되감아서 다시 들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의 전년도 실적이 형편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잠재 고객을 찾아내고 고객의 필요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말을 점거하고 전문가다운 제품 설명을 하거나 구매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자, 그는 다만 세일즈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엇이겠거니 하고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세일즈가 특별한 방법론과 일련의 과정을 요하는 하나의 기술이자 과학이라는 점을 처음 깨달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냥 한다고 성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고 뭐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영업 오래 하신 분들 저절로 소득이 늘어나야겠죠? 아닙니다. 영업을 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 특별한 방법을 배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고. 세일즈가 특별한 방법론과 일련의 과정을 요하는 기술이지, 기술, 여러분들. 이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효율 세일즈맨요, 니즈 환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기술자들이란 뜻이에요. 약속을 잘 잡는 기술자란 뜻이에요. 클로징을 잘하는 기술자란 뜻입니다. 똑같은 고객을 만나도 최대 사이즈의 계약을 터트려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예요. 장인입니다, 이게. 고객 관리를 잘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술을 배우면 그러한 동일한 결과가, 기술을 배우고 그것처럼 행하는 동일한 결과가 제가 누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일즈는 적성 아닙니다. 업무예요, 업무. 기술이랍니다, 기술. 그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멈춘 법 없이 내 프로그램을 다 들었다. 그 달 말이 되자 그의 세일즈 실적은 껑충 뛰어올랐다. 상사는 그에게 유예기간을 한 달 더 주기로 했다. 그 다음 한 달 동안 또다시 실적이 오르고 보호감찰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 달 사흘째 또 올라가. 그래서 결국은 그는 매번 세일즈 상담 전후에 그 오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또 들고 또 들었다. 그는 전화로 더 많은 약속을 적절하게 정하는 법, 제품 설명을 더 잘하는 법, 고객의 이의제기를 대처하는 법, 고객에게 추천을 더 많이 받는 법을 배웠다. 가격에 대한 고객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법을 비롯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32가지 다양한 전략도 배웠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보면서 그의 세일즈 실적과 자신감을 우기를 승천하게 되었다. 다음에 그는 46,000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세 번째에는 94,000달러, 그리고 결국은 25만 달러, 그죠? 3억을 돌파하는 궤도에 올랐죠. 예, 10배가 올라갔죠? 2,200달러 벌었던 사람이 25,000달러가 됐으니까요. 그죠? 25만 달러. 22,000달러 벌는 사람이 25만 달러, 10배가 올라갔죠.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전 축하 기념으로 이 세미나에 제가 처음으로 장만한 새 차,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왔습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차를 타고 있을 때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답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게 보통이었다. 우리는 한결같이 드라이브는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절대로 못 버리는 성인들은 아직도 많다. 경쟁이 치열하고 습득해야 할 정보 폭발적으로 쏟아지며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유튜브에 네이버 신문기사 뭐에 여러분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죠? 변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공부하는 속도, 변화하는 속도 여러분의 실적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껏 발명된 학습 방법으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오디오 프로그램. 여러분 차 안에서 공부하십시오. 이동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이동하는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꼭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용 오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지 말라. 매 순간 최대한 활용하라. 획기적인 생각의 기술 한 가지가 당신의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고 수입을 극적으로 증대시켜줄 수도 있다. 전문가에게서 배운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참여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빠짐없이 활용하라는 것이다. 전문 세일즈 활동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습독하라. 어떠한 강의가 제일 도움이 되었는지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도 교육의 기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되 필요하다면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말라. 내가 아는 많은 인류 세일즈맨들은 세일즈 주제로 아는 강의를 듣기 위해 수백 마일, 심지어 수천 마일도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세일즈 실적에서 빚어내는 결과는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아는 수많은 인류 전문가들의 인생은 단 하나의 세일즈 강좌나 훈련 캠프 혹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뒤 극적으로 바뀌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발상이나 전략이 단 한 사람을 단순히 거지에서 백만장자로 탈바꿈시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러분, 변화는 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하지만 변화는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싼 강좌도 있지만 무료 특강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자주 못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무료 특강을, 오픈 특강을 합니다. 완전 무료도 있지만 그 대관을 하는 경우에 제가 10,000원 정도 저번에 받았죠. 네, 여러분 오십시오. 그런 것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의 아이디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의 원칙을 실천하라. 여기 직업상의 성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법칙을 하나 소개한다. 수입의 3%를 자신에게 재투자하라.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총 수입의 3%를 처음 돈을 벌어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 규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태도도 더욱 좋아지게 된다. 당신은 더욱 노련하고 박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의 기술과 담당 고객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더욱 아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재투자한 돈은 한 푼 한 푼 다 귀하게 쓸 것이며 후에 투자한 만큼의 10배, 20배, 50배, 100배 혹은 1000배에 이르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 장담한다. 어쩌면 책 한 권 중에서 단 하나의 문단 혹은 오디오 프로그램의 테이프 한 면 혹은 세미나의 한순간에서 자신의 수입을 배로 늘릴 뿐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을 절감해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해마다 총 수입의 3%를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이다. 3%면 10만 원이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월급이 또 500만 원이다. 15만 원입니다. 이 정도 투자해야 되겠죠. 자기 개발에 투여하지 않는 기업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비용들을 R&D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기업들은 여러분 보통 15%, 20%를 수익의 걸 계속 R&D에 투자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세계 인류 스마트폰 전자기업이 된 이유는 무지막지한 막대한 R&D 투자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센터는 대단해요. 인류 기업은 자기 개발 비용, 자기 그 연구 개발 R&D 비용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인류 세일즈맨들은 자기 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계부 쓰는 거 이전 방송 보시면 학원도 다니고 뭐 버킷리스트 하느냐고 웹툰 학원도 다니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배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배우는 등 자기 개발에 규칙적으로 투자한다면 말 그대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내 친구들 중에는 세일즈 분야의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배움을 게을리지 않은 결과 오늘날에는 매년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들이 해낸 일은 당신도 해낼 수 있다. 그죠? 인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잠자야 됩니다. 화장실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수저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밑바탕, 부모의 지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인생의 여러분 거의 대다수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토양에 땅속에 석탄이 묻혀있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묻히는 사람들은 깊게 파야 돼요. 석탄은 가격은 싸지만 더 풍부하게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토양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캐지인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삽질도 안 하면 뭣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도.
정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라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엑서사이즈. 그죠? 개인적 혹은 직업적인 면에서 자기 개발을 하려면 우선 행동 계획을 짜라. 마치 마라톤이나 큰 경기에 출전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훈련 스케줄을 짜도록 하라. 그래서 do it yourself. 프로젝트 진행해라. 너 스스로 해봐라 이거죠. 읽을 책을 고르고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페이지를 읽을 수 있고 그러면 미리 시간 비워둔다. 남는 시간에 못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오디오 프로그램.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죠? 정 들으실 거 없으면 여러분 이 세일즈TV 죽어라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그냥 계속 들으십시오. 듣기 시작해라. 석 달에 한 번씩은 세일즈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심하되 그 결심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생 학습에 헌신하라. 전문가들에게 배움의 끝이 없다. 경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 현역이죠. 그죠? 그러니 준비 차원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배우고 성장한 일을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네, 3% 투자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책을 읽어라. 그죠?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우리 세일즈맨들은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이동하면서 배우십시오. 들으면서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든 들으시든 끊임없이 배움을 생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서 여러분 전문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100시간 고민하는 거 전문가한테는 한 방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성공했던 건 뭐냐면은 항상 주식이건 세일즈건 모든 건 항상 그 분야 최고봉화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항상 제가 음식점 차릴 때도 그렇고 그 분야의 최고한테 달려가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성공의 어떠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죠. 결국 투자 금액이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예요. 투자 금액 플러스 시간이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장이죠. 나 자신 INC. 책임의 수위를 높여라. 성공의 길도 넓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 절대로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헨리 와드비처. 이따금 나는 이런 질문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자영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은 참석자의 15% 내지는 20%가 손을 든다. 그러면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청중 중에서 자신감에 차 보이는 사람에게 묻는다. 여기 계신 분 중 자영업을 하시는 분 몇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제나 예라고는 거의 없이 질문을 받는 당사자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모두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맞장구 친다. 맞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치명적인 실수이죠. 우리 모두 다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영업하시는 분,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자영업이,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하시는 분, 진짜 뭐 사업자 등록장의 자영업.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 다 자영업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린 다 자영업자입니다. 아닙니까? 그거예요, 이 얘기. 어떤 분야의 성공가 간에 최고의 대우를 받는 프로세일즈맨들은 자기 인생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100% 책임을 진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소유의 전문 세일즈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내 손에 달렸지. 그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열심히 뛰어서 상황을 바꾸어 넣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불평을 늘어놓거나 남을 질책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세일즈를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많이,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누구 고객만 생각하면 일이 안 돼. 여러분 영업조직엔 필연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소장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지점장님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어. 미치겠어. 뭐 하고 싶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말을 뱉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건에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고객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은 그 고객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까?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 사람이 바뀔 일은 없거든요. 내가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우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일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100% 자기 책임주의죠. 그죠? 자, 놀랍게도 더 많은 책임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존경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할수록 더욱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적일수록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회사에 임하게 된다. 책임을 더 지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더욱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매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세일즈 실적도 올라간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연의 불가항력처럼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건전한 인격 형성은 자기 삶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세일즈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자 사장이라 생각한다. 당신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당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당신의 고용주를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라. 그쵸? 여러분들의 고용주는 누굽니까? 고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세일즈 회사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장은 여러분들을 고용한 고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고용주는 고객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내 회사죠. 그죠? 그들은 날 선택한 것이니까요. 자신을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라. 당신 소유의 전문 세일즈 회사 사장으로서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 실적에 따라 보상받죠? 그렇죠? 돈을 더 벌고 싶다면 세일즈 실적을 올리도록 하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무시해버리는가 수입을 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한마디의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대개 무가치한 일을 하거나 성과가 안 나오는 일에 매달려 있거나 성과가 안 나오는 고객을 상담하고 있거나 성과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이거예요, 이거. 아예 영업을 안 하면 모를까? 영업을 뭔가 열심히 하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요, 대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매달려 있거나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고객을 만나거나 성과가 안 나오는 고객을 만나고 성과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입을 늘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상사와 협상을 벌이도록 하라. 거울 안에 비춰진 사람은 당신 인생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권자인 것이죠. 그죠? 다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자. 매월 1일에 그날 벌고 싶은 금액을 결정하라. 그리고 남은 29일 동안 어떻게 하면 수치가 많을지를 생각하고 노력하라. 바로 당신이 사장이다. 다름 아닌 당신의 회사인 것이다. 당신의 삶이다. 이것이 최고 세일즈맨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매월 월초가 되면 9월달입니다. 아직까지는 월초이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팀장이나 매니저나 누군가가 자 우리 FC님 우리 누구님 아니면 무슨 팀장님 이번 달 실적 목표 얼마요? 습관적으로 얘기하시지 않나요? 몇 건에 얼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맨날 여기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건 판매했을 때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면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돈 벌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벌려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보상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건을 판매했을 때, 내가 이 상품 판매했을 때 발생된 수당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목표도 디테일해지고 그 다음에 내 시간당 생산성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란 말이죠. 복잡해서 계산이, 내가 일한 만큼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시간당 생산성이랑 측정이 안 돼요. 효율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 두 가지는 바로 돈과 시간인데, 돈과 시간의 공통점 둘 다 숫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즈에 정말 최고봉에 서고 싶으시면, 저도 수학 되게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했어. 그래도 결국은 제가 금융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또 하고, 그죠? 네, 숫자 여러분 민감해셔야 됩니다. 아셨죠? 실적 목표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지. 그죠? 매달 1일에 그달에 벌고 싶은 금액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날짜 동안 그 수치를 어떻게 맞출지 노력하라. 왜?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득 내가 결정한단 말이죠. 최고의 세일즈맨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온종일 연습한다면 마침내는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경력뿐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어 마침내 세일즈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 것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세일즈 슈퍼스타가 되셔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거 되시려고 좀 방송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당신이 이제 액션 엑서사이즈입니다. 나 자신이란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다고 상상하라. 완벽한 사업 전략을 구상하되 월별, 분기별, 연기준 매출을 예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세일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을 정하라.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되 실적이 좋지 않을 때에는 변명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예. 홍보, 세일즈, 생산, 품질관리, 훈련, 개발, 재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라.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여러분, 이 챕터는 짧지만 굉장히 심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는 순간 거기에 종속돼요. 자, 나는 지금까지 집안이 어려워서 성공 못해. 그럼 그분은 평생 못 고쳐요. 왜? 집안 어려운 거 어떻게 고칩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성공 못해요. 나는 학력이 후져가지고 성공 못해. 그럼 그분은 그 학력 못 고쳐요. 다시 가서 검정고시 본을 하는 뒤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그럼 그 사람을, 그럼 여러분 그러면 저를 떠나든가, 그 사람 아예 잘라버리는 거 없는 대로 떠나든가, 여러분 어떤 핑계를 만든다는 거는 종속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그래야지 내 권한이 무한대가 돼요. 여러분 영업이 한다는 것도 내 책임이요.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내 책임이요. 조직 간에 내가 뭐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럼 나만 바꾸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건 내 약이 나름대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내 권한이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를 바꿔야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 타령하는 사람은 세상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타령하지 않고 나 자신을 모든 걸 자기 책임지고 환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은요, 무한 자기 책임주의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만든 규율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입니다. 실적이 안 나는 것도 내 책임이고, 고객 책임 아니죠. 왜? 고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이댔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정말 그 나쁜 고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있으면 잡초도 있고 뭐가 있으면 뭐도 있겠지. 좋은 고객이 있으면 나쁜 고객이 있죠.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그렇죠?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소프트한 사람이 있으면 하드한 사람이 있겠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순간부터, 이 방송 들으시는 순간부터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나만 바꾸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개발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 나만 성장할 수 있으면, 나만 발전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일즈 슈퍼스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누누이 제가 이 세일즈TV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내일이 암담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잘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아무리 세일즈가 잘 돼도요, 잡니다. 밥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동할 때 차 안 막힙니까? 결국은 요만큼의 차이가 누적돼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그 조그만 차이를 만들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터닝 포인트, 이 물이 끓는 임계점을 만나요. 그때 대폭발하는 순간에 겪는단 말이죠. 그것을 겪어보신 분들은 과거 사례에서 겪어보시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 순간부터 내 책임이라는 것.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있죠? 돈 문제, 친구 관계 문제, 무슨 문제 다 내 책임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한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집안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은 치국평천하. 세상까지 다스릴 수 있다는,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 사장님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수당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개혁하시고 변화시키십시오.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것조차가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방에 달릴 생각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확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하는 거, 헬스클럽 다니는 거 습관 들렸는데 5년 걸렸어요. 만 4년 걸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세상이 완고한 만큼에 나도 완고하다는, 그러나 조금씩 스텝 바이 되면 결국은 바뀐다는 것. 꼭 이해하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책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권 읽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누출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남한테도 내가 이렇게 많이 책을 읽었으니까 읽어봐라 하고 권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행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9월달 방송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9월달은 10월, 11월, 12일 바로 4, 3분기 마중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월달 약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영업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9월달에 정말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셔야 돼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특히 올해 연말연시에 헐벗고 굶주리는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9월달에 집중하시고 더 집중하십시오. 항상 준비로부터 모든 계획과 실적이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풍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추석 전에 특집 방송을 여러분들 이 추석 기간에 가장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선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